달그로부터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지금 시간이 한 7시 30분 정도 됐어요. 앞에 단풍이 마지못해서 드는 것 같은 그 느낌이 들어요. 진짜로 뭐 이렇게 평년처럼 서서히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억지로 어쩔 수 없이 단풍이 든다 이런 느낌이 진짜 듭니다. 멀리서 보이는 저 단풍은 꽤나 예쁘거든요. 근데 이제 고민이 비 소식이 하루 이틀간 있었던 비 소식이 3일로 늘어났습니다. 월, 화, 수 3일 동안 오고 점차 밤 기온, 최저 기온이 낮아져서 수요일 날에는 뭐 비 오는 날 뭐 영상 뭐 5도 정도 되는데 그리고 나서 갑자기 이제 그 다음 날부터 영하로 떨어지는데요. 영하 2도까지 예보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 전에 일기예보는 비가 온 후에 영상 1도 를 왔다 갔다 한다고 했었는데 지금 예보가 변경이 됐어요. 비가 오는 날이 길어지고 비가 온 다음에 갑자기 날씨가 이제 영하 2도까지 내려가겠다는 그런 예보로 바뀌어서 지금 고민이 있습니다. 되게 고민스러워요. 사실은 이번 비는 제가 맞출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3일이나 내리는데 강수량까지는 확인을 하지 않았지만 어쨌건 비는 한 번은 충분히 좀 맞을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번 비를 정말 3일 내내 맞출 것인가, 비를 맞춘 후에 이 다육이들을 안으로 들일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는데 저는 안으로 못 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못 들여요. 안 들이는 게 아니라 들일 수도 없고 공간도 아직은 없습니다. 이 다육들 다 안으로 들이려고 하면 제가 설계를 해야 됩니다. 진짜로. 그래서 저는 비는 일단은 맞출 계획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저랑 시작하시는 분들 똑같이 하시면 안 됩니다. 똑같이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각자의 스케줄대로 하셔야 되는데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은 안전하게 그냥 하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일단은 비를 맞출 계획이에요. 그리고 이제 제가 거리대를 이렇게 상시 이제 뭐 요즘 방충망도 열어놓고 있거든요. 거리대를 상시 열어놓고 있으니까 우리 시청자님들이 궁금하신 게 언제 다육이를 드릴 거예요? 라고 하는 그 이제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정말 최대한 버텼다 들어가요. 그래서 작년에도 보면 아마 12월 거의 뭐 한 넷째 주 정도에 마지막 철수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최대한 그 추위에 강한 아이들을 최대한 남겨놔요. 그래서 먼저 이제 철수를 하는 애들은 진짜 추위에 약하다고 하는 요 라울, 요런 녀석들, 라울, 염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우주목, 뭐 그 다음에 당인, 호빗 당인, 그리고 야곱새니, 저도 야곱새니가 있거든요. 야곱새니를 키워요. 야곱새니, 뭐 요런 아이들. 봤을 때 추위에 좀 약하다 싶은 아이들을 제가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에오니움 속 다육이들도 제가 드려요. 에오니움 속 다육이들. 그래서 뭐 까라솔이라든가 지금 글로스코프라든가 뭐 선버스트라든가 요런 아이들을 제가 또 안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또 추위에 좀 약할 만한 녀석들이 여기에서는 딱히 그렇게 보이질 않아요. 이렇게 해서 추위에 약한 다육들을 여러분 먼저 철수를 하나하나 하는 거예요. 일시로 이걸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맨 마지막까지 그럼 남아있는 게 누구냐? 창 종류. 그 다음에 그랍토페탈륨 속 종류들이 맨 마지막에 남아있는데 멘도사라든가 아니면 용월이라든가 고스티라든가 요런 아이들 강해요. 추위에 아주.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맨 마지막까지 남아있다가 들어갑니다. 자, 거리대에서 가장 먼저 철수를 해야 될 다육이들은 어떤 다육이들인가 하시면 우선은 품종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추위에 약한 다육들 먼저 이야기해드린 요 라울이라든가 그 다음에 호빗이라든가 그 다음에 염자 그 다음에 야곱새니, 녹비단도 약합니다, 여러분. 녹비단도 약하고요. 뭐, 요런 아이들. 그 다음에, 그 칼랑코에 속 아이들 먼저 또 치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원패초라든가, 요런 아이들. 그 다음에 토이 종류 애들도 다 칼랑코에 속이거든요. 그런 아이들. 그 다음에, 까라솔 같은 에오니움 속 아이들 철수를 먼저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어야 되냐 그러면 그냥 진짜 추위에 아주 강한 창 종류라든가 이렇게 얼굴이 딱 붙어있는 에케베리아 종류라든가 아니면 목대가 있어도 아주 강한 그랍토페탈륨 속 아이들이라든가 이런 아이들 그냥 마지막까지 남겨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품종이 아니라 컨디션상으로도 먼저 철수해야 되는 다육이들이 있습니다. 컨디션으로는 좀 어린아이들, 물론 어린아이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얼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입꼬지라든가 그래도 그런 아가들은 먼저 좀 이렇게 안으로 들여주세요. 사실 입꼬지들도 여러분 살아요. 사실은 살긴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입꼬지 이런 아이들 먼저 옮겨주시고 분갈이 한 지 얼마 안 된 애들 그런 다육들 먼저 들여주시고 그 다음에 화분 속이 푹 젖은 애들 그 다음에 뭐 분갈이 할 그 전에 했다 하더라도 뿌리를 못 내린 다육들이 있거든요. 그런 다육들 그건 이제 컨디션별로 먼저 이제 안으로 철수를 해주면 되고 분갈이해서 자리도 잘 잡고 그 다음에 뭐 화분도 그냥 적당히 젖어 있다 요런 아이들 늦게까지 놔둬도 돼요. 그런데 요번 비를 맞으면 그런 아이들 선별하기가 어렵죠. 왜냐면 거리대가 전체가 다 젖으니까. 그래서 지금 저는 비를 맞추기는 할 건데, 이 비를 좀 맞아야지 얘네들이 그 11월에 마음 놓고 지금 비를 먹는 건데, 고민은 되지만, 그래도 비는 맞출 거예요. 비는 맞추고, 그 다음에 드릴 건지 여부는 그 다음에 결정을 할 겁니다. 왜 꼭 굳이 그렇게 해야 되냐? 비는요, 물은, 관수는 지금 이번 시즌, 이번 주에 저는 관수를 해야 될 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 화분이 물이 줄줄 흘러내릴 때까지 관수를 하는 거는 이번이 그냥 거의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관수를 하시면 저는 될 것 같거든요. 물론 물을 아주 조금만 줘도 배수가 워낙 좋기 때문에 다육이 화분은 물이 금방 흘러내려요. 그 관엽이 화분들하고는 다르죠. 상토가 많이 있으면 그 물을 다 금세 빨아들이기 때문에 물이 흘러내리는 게 거의 없는데 뭐 다육이들은 상토가 30%밖에 안 되고 다 그 전체로 화분 전체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물을 주면 주는 대로 다 내려와요. 그래서 화분 전체가 젖지 않고 그다음에 젖는다 하더라도 이게 마르는 속도가 그래서 관엽 화분보다는 훨씬 더 빠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거 이제 이 물은 관수는 한 번은 전체 관수는 한 번은 하셔야 올 겨울을 나는데 나는 그냥 그렇게 안 할래라고 하시면 개별 관수 하시면서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사실은 지금 제 베란다 안쪽에 다육이들은 물을 실컷 지금 한 번 먹었거든요. 물을 실컷 한번 먹었는데 저는 이제 추위가 오기 전에 관수를 전체적으로 한 번만 더 할까 지금 고민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거리대 다육이는 그냥 물 줄 거예요. 왜냐면 베란다 안쪽에 물이 먹을 때 거리대 쪽의 다육들은 물을 못 먹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얘네들이 지금 물이 필요한 상태냐? 그렇지 않아요. 얘네들도 물 안 먹어도 괜찮은 상태예요. 왜냐면 내리는 비를 계속 지금 먹고 입장이 엄청 지금 통통해져 있기 때문에 구티에 얘네들도 물을 먹지는 않아도 돼요. 그렇지만은 내리는 비 제가 안 맞추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뭐 그냥 진짜 그 살찌워 두는 것처럼 그냥 이번 비는 맞출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올 초에 처음 그 키핑장에 들어갔을 때 제 이웃으로 베란다 다육언니가 오셨잖아요. 너무너무 다육이가 예쁜 거예요. 그 1월인가에 들어와서 이렇게 봤는데 창들이 약간 거칠어요. 그 노숙을 하는 다육들은 좀 거칠어요. 거친데 색이 너무너무 예뻐서 어떻게 이렇게 예쁘냐고 물어봤는데 11월까지 내리는 비를 거리대에서 다 맞췄어요. 그 다육이들을. 그래서 나도 그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사실 지금 계절은 비 맞추셔도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어쨌건 용기 있는 분, 용감하신 분 그렇게 하셔야 되고 이 자기가 이제 케어하는 이런 이번 비를 맞춘 거에 대해서 그 결과를 감당하실 수 있는 분들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선택을 할 때 후회할 선택은 하지 않으셔야 되는데 이제 보통 선택을 하고 나서 후회를 하는 게 이제 시작하셨을 때 이제 그런 그 많이 범하는 그게 오류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이왕이면 안전하게 그리고 용기가 생겼을 때 과감하게 저는 그거를 추천드려요. 비해서 다육이가 그렇게 예쁘게 물이 드는 편은 아니에요. 작년에는 다육이들 정말 예쁘게 물이 들었던 것 같은데 진짜 올해는 그 정도는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면 이 정도 됐을 때 계절이 이 정도면 기대하는 어떤 그런 색감들이 있는데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라고 한다면 어떤 특정 다육이들을 봤을 때 그래요. 왜냐면 그 다육이들이 요 계절에 굉장히 예뻐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붉은 애들은 뭐 묵은 애들 진짜로 묵은 애들 혹은 계속해서 거리대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훈련이 되어 있던 애들 그런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작년에는
정말 거의 모든 다육이가 너무 예쁘게 물이 들어져 있었는데 지금 이 거리대는 특정 다육이들만 물이 들고 물이 안 드는 다육들도 지금 보니까 있어요. 제가 키웠던 묵둥이 중에서도 물이 안 드는 애가 있고요. 그리고 새로 들여온 애들 중에서도 뭐 물이 안 드는 애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번 비가 예보가 지금 바뀌었어요. 비 내리는 날짜가 길어지고 그 다음에 비가 온 후로 추워지는 그 온도 정도가 훨씬 더 지금 추워지겠다고 그렇게 예보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이번에 내리는 비 맞추려고 했던 분들 혹시 계획이 차질이 생길 수도 있어서 저도 이야기 드립니다. 뭐 저는 뭐 어쩔 수 없어서 저는 그냥 맞춘다고는 하지만은 여러분들 혹시라도 걱정과 염려가 있다면은 비 맞추지 마시고요. 그냥 개별적으로 관수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그냥 맞추지 마시거나 비를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비보다 이제 서리가 오면 표면이 얼잖아요. 다육이 표면이. 그래서 서리 같은 경우에는 다육이한테 치명적인데 서리는 다육이를 죽게 만들기보다는 다육이의 관상 가치를 100%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얼굴이 새까맣게 변하고 결국엔 잎이 떨어지고 목대와 그 뿌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다시 나오기는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미워진 다육이들을 오래오래 봐야 되는 그런 점이 있어요. 화상 같은 경우에는 일부 잎이 몇 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서리 같은 경우에는 뭐 전체적으로 다 어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다육이들이 완전 그냥 홀라당 다 미워집니다. 그래서 서리 관리도 여러분들 이렇게 좀 조심해서 하시면 돼요. 저와 같은 경우에는 서리 피해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가지고 서리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직 경험은 못했어요. 그런데 농장 사장님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서리더라고요. 미워지니까 다육이들이 죽어서가 아니라 다육들이 미워지고 그 다육들을 다시 예쁘게 만들려면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토요일 오전 시간 변경된 일기예보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지금 걱정이 살짝 되거든요. 걱정되는 다부떼기 여러분도 비슷한 마음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이렇게 이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고요. 오늘 하루도 제가 미리 예약 업로드 해놓은 많은 영상들이 업로드 됩니다.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